자, 이번 시간에는 복습하기 전에 3주차 내용 복습하기 전에 2주차 때 거부터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때 답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그때 맞는 어, 뭐 문과사를 통해서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제물로 냈던 문제를 제가 답을 풀어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4초간 40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4초니까 얘는 T가 될 거고 얘는 Q쿨롱의 전하가 될 거예요. 이동했다면 전류의 크기는 얼마이냐라는 거죠. 전류 I는 뭐였어요? 공식이 T분의 Q였죠. T분의 Q니까 4초니까 4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암페어? 2.5 암페어. 항상 이 단위는 항상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단위를 안 쓰면 항상 시험 문제도 틀린다라고 할 거고 중간고사에서도 항상 답은 기재할 때는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 보니까 도체에 뭐래요? 5암페어니까 전류가 I죠. 그리고 1분 동안 흘렀대요. 1분을 초로 환산해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60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체에 통과하는 전기량은 얼마냐라는 거죠. 이 전기량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Q는 이 공식을 바꿔준 거죠. 그럼 이 공식을 변환해주면 Q는 뭐예요? I, T가 되겠네요. 자, Q는 IT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I가 5A하고 시간이 60이었으니까 곱해주면 몇 쿨롱? 300 쿨롱이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3번은 0.01초래요. 0.01초 동안 10에 11승계의 전자가 흐른대요. 11승계의 전자가 흐를 때 전류의 크기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 공식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공식을 먼저 반응해주면 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분의 Q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 T라는 공식에서 다시 이제 시간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죠. 시간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하나, 둘이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의 11승계니까 Q쿨롱의 전하가 T Q쿨롱이니까 10의 11승계의 쿨롱의 전하가 전자라는 걸 해주니까 전자를 곱해줘야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1.6 곱하기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늘 강조했던 건데 분수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겠죠. 자, 마이너스 2승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변하죠. 그러면 이게 10에 13승으로 변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하고 얘를 빼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은 다른 걸로 변환해주면 마이크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암페어라도 바꿔준다. 만약에 보기가 몇 마이크로 암페어냐라고 물어봤으면 이걸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1.6 마이크로 암페어다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단위 환산할 때도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4번 보니까 볼트죠, 얘는. 그리고 기전력으로 몇 줄의 일을 했대요. 그럼 W만큼 가서 일을 한다고 했죠. 자, V값 알렸고, 그리고 W값을 알았어요. 근데 전하량이 얼마냐라는 쿨롱의 전하가 얼마냐. 그럼 요걸 정리를 해보니까 V는 공식이 Q쿨롱의 전하가 뭐만큼? W만큼 가서 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량이 궁금한 건 전하량이니까 얘하고 다 위치 바꿔주면 Q는 V분의 W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공식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죠. 100V 그리고 여기에는 1000줄의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주니까 몇 쿨롱? 10 쿨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답을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주면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자,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길이 100m인 동선에 저항이 15mm예요. 같은 재질로 길이 10m일 때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가 100m에서 10m로 줄었다는 얘기는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대입을 해 지난 뭐 풀어봤던 건데 R은 로우 S분의 L이었어요. 근데 로우라는 거는 여기서 생략할 수가 있는 게 같은 재질이라겠죠. 같은 재질이니까 이걸 생략해주면 자 R2의 값은 어떻게 되냐? 로우 S분의 L인데 길이만 어떻게 됐대요? 10분의 1로 줄었대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0분의 1은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10분의 1 우리 S분의 L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근데 S분의 L이 여기까지 몇 옴이래요? 15옴이래요. 자, 15이니까 얘하고 10분의 1과 곱하기 10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R2는 몇 옴이 돼요? 1 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저항값이 길이가 결론적으로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길이가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저항값도 길이 로 S분의 L이었죠. L 값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드니까 저항값도 같이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가 생기더라. 그전에는 반면적이 늘어나 버리면 저항값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항값은 어쨌든 간에 길이와 단면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6번 보니까 저항값이 5옴이고 전선을 일정하게 잡아들려 길이가 3배가 되도록 하였을 때 저항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였어요. 자, 얘는 저항이 5옴이고 전선을 일정하게 잡아두는 이거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네요. 3배가 길이가 어떻게 3배가 됐대요. 그러면 일정하게 잡아 늘렸더니 이만했던 거를 길게 늘렸다는 얘기. 이렇게 늘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배를 늘리니까 단면적은 어떻게 돼? 3분의 1로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R 로우 S분의 L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변했다? 3 길이를 늘려버리니까 단면적은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풀어주니까 결론적으로 9가 될 거고 9 S분의 L이 될 거예요. 그런데 S분의 L이 몇 옴이었냐면 저항값이 몇 옴? 5옴이었대요. 얘가 5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 곱해주면 몇 옴이 돼? 45 옴이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값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옴으로 바뀌더라라는 거. 결론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어요? 길이가 늘어났죠. 길이가 늘어나니까 단면적 길이가 늘어나니까 저항값도 같이 함께 커지더라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같이 좀 알아두시고 어떤 도체의 전기 저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공식이랑 똑같은 거죠. 로우 S분의 L이었어요. 이 로우라는 거는 어떤 도체죠. 어떤 도체니까 어떤 도체냐 도체의 종류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면적과 S, 단면적과 길이 요거는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아까 도체는 우리 온도 변화가 생긴다 했죠. 온도 변화는 어떻게 생긴다겠어요? 도체가 온도가 전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열이 계속 올라간다겠죠. 그래서 도체는 열이 올라가면 저항값도 같이 상승을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값이 올라가게 되면 도체는 어떻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겠죠. 그래서 온도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 공식에서 마찬가지 본 것처럼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해서 2주차 때 문제 했던 거 풀어줬고 3주차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3주차 내용은 조금 뭐 어렵다면 좀 어려울 수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제가 많이 풀어주긴 했는데 한번 풀어보면 자 다음 같은 회로에서 V1의 값이 요 값이죠. V1의 값이 몇 옴? 몇 옴이었냐면
ohm이라고 하네. 20볼트죠, 볼트. 20볼트고, 그리고 V3의 값이 12볼트래요. 그러면 회로는 우리가 직렬 회로는 쭉 흘러가면 뭐는 같게 흘러간다? 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쭉 여기 I나 여기 도착하는 I나 똑같다겠죠. 가는 길이 외길이면은 전류값은 그래서 직렬일 때는 같은 건 전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그 밸브가 있다면 물이 가다가 갑자기 물을 잠궈 놓으면 가다가 이만큼 들어오던 게 뚝 떨어진다겠죠. 떨어져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밸브를 만나면 또다시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값이 이 저항이었죠. 저항들에 만나면 뭐가 생기더라? 전압 강화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회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 하나 생겼고 여기에서 전압 강화 생겼고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회로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i의 값은 다시 풀어보면 여기 세 번째 R3에 있는 값에서 다 풀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저항값도 알고 앞값도 알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항값도 모르고 전압값도 모르고 여기도 저항값도 모르고 앞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걸로 풀어보면 i는 결론적으로 r분의 v가 되죠. r분의 v가 되니까 r 값이 6이고 전압이 11이에요. 그럼 이거 나눠주니까 결론적으로 몇 암페어가 돼요? 몇 암페어? 2암페어가 되겠네요. 2암페어. 그래서 2암페어인 거는 이제 여기에 흘러가는 2암페어나 여기서 흘러가는 2암페어나 똑같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기 R1의 값을 한번 풀어볼까요? R은 공식이 뭐예요? R은 I분의 V다. 그래서 I가 2A하고 전압이 20V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R1은 10ohm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R2의 값은 어떻게 돼요? R2는 다시 풀어보면 I분의 V니까 I는 2A라고 했어요. 근데 V의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려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 알 값도 모르고 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V1, V2, V3의 값을 다 더해보면 몇 볼트가 나와야 돼? 40볼트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더하니까 몇 볼트예요, 지금? 32볼트니까 30이 40에서 32볼트 빼니까 8볼트가 되겠네요. 8볼트가 되니까 V2의 값은 어떻게 돼? 2분의 8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몇 옴? 4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답은 몇 번? 요게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여기 또 복잡한 거 하나 또 나왔네요. 다음 회로와 같은 100볼트 계산할 때 I1, I2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 회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 몇 볼트? 100볼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들의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이것들의 합성저항을 구해보니까 결론적으로 1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30분의 1의 역수를 취해준다겠죠. 그리고 이걸 계산을 쭉 해보세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풀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면 몇 옴이 나와? 5옴이 나와요. 자, 요거 푸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 요건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죠. 그러면 30 위에는 곱하고 회로가 두 개, 아니 직렬 회로에서 두 개의 저항만 병렬 회로에서 병렬 회로에서 두 개만 있을 때는 어떻게 위에는 곱하고 아래는 더하라겠어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하니까 30 곱하기 20 해주고 얘가 30이니까 그죠? 얘가 30이고 두 개의 회로니까 30 곱하기 20 해주고 밑에는 30 더하기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몇 옴이 나와요? 12옴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는 다시 얘기해주면 이 회로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5옴짜리였고 이게 여기는 3옴짜리가 그대로 들어올 거고 얘는 여기는 몇 옴? 12옴이 될 거예요.
자, 이 회로를 다시 한 번 더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까 합성조항을 다 구하면 하나짜리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몇이 나와요? 8에 10이니까 몇 옴? 20옴짜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전압은 몇 볼트? 100볼트였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I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니까 R이 20이고, 그죠? 20이고 100이니까 계산해보면 몇 암페어? 5 암페어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I는 쉽게 풀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것도 전압 강화를 풀어줘야 되죠. 여기에 V1의 전압 강화, 여기에 V2, V3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면, 자, V를 먼저 풀 수 있어야 되죠. V는 I, R이니까, 자, R1이 되겠죠, 이거는. 자, 이거 보니까 I는 몇 암페어? I는 5암페어라고 했고, 저항값은 여기에 5, 2호기 V1에 흐르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저항값이 5옴이라고 했으니까, 5, 25, 볼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25볼트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V2는 어떻게 I 똑같이 R2로 가니까 I가 5A. 그리고 여기에 3옴이 있어요. 그래서 15볼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V3는 어떻게 I R3니까 5에 R3는 12옴이니까 결론적으로 몇 볼트? 60볼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풀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자, 하나 좀 지워야겠네. 너무 많아서. 그죠? 지울 만한 데는 여기로 한번 지울게요, 그러면. 합성저항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합성저항을 일단 먼저 구해놓고, 자, 그래놓고 이제 뭘 구해야 되냐? I를 구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I는 제가 여기다 풀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풀어놨고, 여기 보니까 뭐를 풀어놔야 돼? 여기에 흐르는 I1과 I2를 풀어야 돼요. I1은 어떻게 풀어야 돼? I는 R분의 V가 될 거예요. R 값은 여기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이 회로에 흘러가는 전압은 여기 몇 볼트? 25볼트. 여기 흘러가는 전압은 몇 볼트? 몇 볼트였죠? 15볼트였죠. 15볼트. 여기에 흘러가는 전압, V3의 전압은 60볼트였어요. 자, 그러니까 I1에 흐르는 전압 해보니까 25볼트가 흘러가고 R 값은 10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몇 암페어? 2.5 암페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I2는 여기죠. I2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니까 I2는 R분의 V, 여기는 V1의 전압이고 여기는 V3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R 값이 몇이에요, 여기? 지금 25옴이고 V3의 전압은 여기 흘러가는 전압은 아까 몇 볼트였냐면 60볼트였어요. 60볼트니까 이거 나눠버리면 몇 암페어? 3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풀이해보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보면 뭐가 됐냐? 여기에 I 값이 5암페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I1의 전류는 2.5암페어가 나왔고 I2의 전류는 3암페어가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대놓고 한 문제는 알려드릴게요. 자, 한 문제는 무조건 이와 같은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합성저항값 구하고 전류 I1, 전류 I2 그래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형태의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에는 반드시 낼 예정이니까 좀 한 번씩은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뭘로 넘어가냐? 전압기의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한대요? 전압기의 측정 범위를 15배. 이거는 문제풀이 뭐 쉽게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한번 풀어보면 자, 전압기의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한대요? 이건 V 공식이 하나만 기억하라겠죠. 1 플러스 R분의
전압이니까 전압을 측정하는 건 배가 된다겠죠. 그래서 배율기의 저항값은 RM.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배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몇 배로 하고 싶어? 15배로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전압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몇 볼트, 220볼트인지 2000볼트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시고 이건 없애도 되고 사실 그 공식을 R분의 RM이라는 공식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14 R분의 RM이 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RM이 필요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14R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배? 14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5배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내부 저항의 RM이라고 하는 값은 배율기의 저항값은 14배로 확 올려버리면 나한테 오는 게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압 강화가 결론적으로 앞에서 여기다가 RM이라는 거를 달아주면 나한테 전압인 몇 번째 여기서 뚝 14배가 뚝 떨어져서 오니까 나는 일반 갖고 있어도 우리는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부 저항이 500ohm이래요. 그리고 5V의 전압계로 200V를 측정한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내부 저항 55면 500ohm은 그냥 알고 계시고 50V 전압계로 몇 배를 측정하고 싶어요? 200V를 측정하니까 몇 배를 측정하고 싶어요? 40배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40배. 측정하려면 몇 ohm의 배율을 달면 되는가라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40배라고 해놨어요. 아까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공식 그대로 쓰면 아까 얘기한 이는 결론적으로 1 플러스 R분의 RM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몇 배? 40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40, 그 1 플러스 R분의 RM이라고 놓고 결론적으로 얘를 뒤쪽으로 넘기면 39 그리고 R분의 RM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 저항이 몇 ohm이래. 이게 내부 저항이었죠. 그 내부 저항은 다시 계산해 보면 500ohm이에요. 500ohm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항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RM은 이항을 시켜주면 39가 넘어오고, 얘는 어디로 가? RM이었으니까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곱하기 5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39 곱하기 500 하니까 19,500ohm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쓰면 이 40배 측정을 하려면 내부 저항값이 500ohm이니까 그거를 곱해주니까 19,500ohm을 배열을 달아주면 얘가 몇 배를 측정할 수 있다? 40배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류계가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하고 싶대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6배로 하고 싶대요. 6배. 6배로 하고 분류기의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냐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은 I0는 I1 플러스 RS분의 R. 여기서 이제 RS가 왜 밑으로 전류계는 어떻게 됐냐라고 했으면 전류계는 자, 내가 여기다가 뭐를 하고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어떤 그 CT실에 들어가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뭘로 연결해야 된다겠어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겠어요. 전압계는 병렬이지만. 그러면 내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에 몇이 100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저항값을 여기다가 RS라고 하는 저항을 작게 만들어 버리면 100에서 90이 그냥 이쪽으로 싹 지나가 버린다겠죠. 나한테는 몇만 들어와? 10만 들어오고. 전류는 이쪽으로 작아지니까 저항값은 결론적으로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공식 자체가 분모의 RS 값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전압계는 어디 위로 올라가야지 전압 강화가 커져야지만 이 전압 강화가 커지지만 전류계는 어떻게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 플러스 RS분의 R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배를 측정하고 싶대요? 6배를 측정하고 싶대요. 그래서 1 플러스 RS분의 R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넘겨버리니까 결론적으로 5가 될 거고 RS분의 R이 되겠죠. RS분의 R이 되고 얘는 결론적으로 이 RS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항을 시켜주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5분의 1 R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몇 배? 5분의 1배가 돼야지만이
6배를 측정할 수 있다. 결론 듣고 다시 얘기하면 전류계는 5분의 1배, 그러니까 그만큼 작아져야지만이 전류가 들어가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지나버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얘의 내부 저항보다는 이 RS 값이 결론적으로 5분의 1배가 작아야지만 전류가 다 이쪽으로 지나가더라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서 3주차까지 문제풀이를 해줬으니까, 자, 3주차는 복습은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